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수한 토지의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다면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토지의 경계가 이 관청에서 소지하는 지적도의 경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측량은 이 불완전한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얼마든지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실제의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수많은 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지에 관한 매매를 할 때에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매매를 하죠. 그런데 후에 경계 측량을 해보니 지적도의 경계와 달라서 침범당했다고 주장하는 지주가 토지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청구를 배척하려면 내가 매수한 토지의 경계가 지적도와는 달리 실제의 경계대로 매매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취득 수요가 인정이 돼서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 의무를 면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계 침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의 대법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제까지 어떻게 판결을 해왔는지를 살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당사자들 간의 소송이 벌어졌을 때에 모든 법원의 법관들에게 판결의 지침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우선 대법원의 기본 입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대법원 92-48918 판결은 이렇습니다. 지적도 상의 경계 표시가 분할 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고 하여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 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 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매 당사자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매매 당사자들이 지적 공부상의 경계를 떠나서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현재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결의 요점을 보자면 1. 원칙적으로 지적도 사항의 경계대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 2. 당사자들이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지적도의 경계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지적도의 경계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분명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실제 경계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세 번째 그 실제 경계대로 매매를 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제 경계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단순히 실제의 경계를 진실로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서 실제 경계가 지적도 사항의 경계와 상이할 경우에는 현황의 경계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약정을 하였다면 사전 예방책이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
그러한 특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약정을 하였더라도 매매 당시의 매도인이 현재의 소유자와 다르거나 달라진 경우에는 새로운 현재의 소유자에게는 그러한 특약이 효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이 어떠한 경우에 실제의 경계대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결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별로 보겠습니다. 첫째, 경계 측량을 함에 있어서 기술상의 착오로 인하여 진실은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는데 측량 잘못으로 경계를 침범한 것이 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토지 인도 의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측량을 위하여 큰 산봉우리에 도근점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 도근점을 기준으로 크고 작은 측량 기점을 도심지에 수없이 박아놨습니다. 통상 실제로 측량을 할 때에는 그 산봉우리의 도근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측량을 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측량 기점을 중심으로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측량의 기준이 된 그 측량 기점이 착오로 틀린 곳에 박혀 있는 것이 밝혀져서 실제 측량 결과도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6.25 후 지적 복구 과정에서 이러한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측량 기점을 완전히 다른 이 틀린 기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여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택지 개발업자가 한 필지 토지를 분할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조성된 택지의 경계대로 측량을 한다는 것이 측량의 잘못으로 지적도의 잘못 분필을 한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곳에 집을 지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이 택지 개발업자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도 한 필지에 각기 구분하여 여러 사람이 매수하고 경계를 확정하고 그러고 난 후에 분할 측량이 이루어졌는데 측량 경계선이 지적도상 잘못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기술상의 착오로 경계가 일부 침범되었다면 그 후 그 토지가 여러 사람을 거쳐 순차 매매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때는 지적도상의 경계가 아니고 현실의 경계가 진실된 매매 목적물의 경계로 간주되어 순차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봐서 그 경계 침범을 이유로 한 토지 인도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현재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 경계가 담이든 수목이든 축대이든 경계가 뚜렷하기만 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셋째, 이 지적도상 분필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국어를 중심으로 측량을 하여야 하는데 국어를 포함하여 국어를 넘어선 지점까지 한 필지로 분할을 하였다면 이는 측량 기술상의 착오로 인하여 경계가 잘못 획정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경계 침범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주류적인 입장은 분할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래전의 일이어서 장기간 이 잘못된 경계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적도상의 경계대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가급적 현재의 지적도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필지를 쪼개어 택지를 조성하는 등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경계 침범 사건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경계 침범에 있어서 침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점유 취득 시효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